네. 실제로는 문재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도와주려고 해도 김종인 본인이 대표 본인이 욕심이 있으면 응할 이유가 없죠. 자기 뜻대로 가겠죠.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게 못알아는 걸 딱 알아듣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뿌옇고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까? 저는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러세요? 문재인 대표하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게 못알아는 걸 딱 알아듣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뿌옇고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까? 저는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러세요? 오히려 그 양반은 너무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문제인데. 부연권은 의원님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성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저도 상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에다 제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저평가 우량주?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바로 제일 처음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저도. 예, 그때 이인재 후보가 거의 뭐 압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노무현 그때 대통령 후보는 1% 2%도 안 될 때 1% 정도 됐어요. 예. 어찌 보면 저는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우량주에다가 힘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끝내까지 제가 수행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무현을 발굴하고 밀었듯이 내가 밀 사람을 찾겠다 이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뭐가 다 그렇지 않대. 똑같았습니다. 모든 정책 계산에 있어서 저하고 대화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똑같았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본인의 정책적 색깔이 똑같다? 네, 똑같았습니다. 네. 근데 왜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당대표였고 문재인 원내대표였다면 너 다 사퇴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점점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내가 왜 나왔을까 이 생각하고 저는 있어요. 이게 오해를 하지 마실 게 그러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이정골 의원 그리고 제가 겪어본 이정골 의원이 그런 포지션이 된 것이 왜 그랬을까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정골 의원에 대해서 민진모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정골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한묶음으로 해가지고 또 공격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는. 근데 저는 제가 겪은 바로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두 분은. 박영선 의원과 이정골 의원은. 소위 이제 문재인을 꼭 찍어내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의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막 해석되고 그래서 이름이 계속 거론되니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 여쭤본 거고요. 추미애 의원의 경우는 참 날카롭고 좋습니다. 단점이 뭡니까? 근데 안 썼습니다. 뭘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그동안 쓸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뭘 안 썼다는 거죠? 그 날카로움에 본인 혼자 날카롭지 그 날카로움을 우리 국민을 위해 쓴 적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강한 디스예요. 본인은 날카롭지만 국민을 위해 쓴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송영길 전 시장의 경우는 뭐 정말 저희 정치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고. 제가 비판하라고 안 했는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나. 거기는 좀 무겁고 둔중한 아주 신뢰 있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한미 FTA 할 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한미 FTA 찬성했어요. 근데 FTA를 찬성했기 때문에. 경희 누나 찬성해보고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럼 송영길은 그래서 나가리고. 추미애는 날카로움을 국민에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나가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노동법이라든지 기타 아주 포악한 그 반의회주의에 대해서 저는 그 이상의 할 수 없을 정도 소수당으로서 최고의 싸움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잘 극렬하게 싸웠다는 자랑인데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처럼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를 들이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사실이에요. 기사 검색해보면. 대단히 공격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의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잘 싸우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청와대 가서도 왜 그때 저한테 2년 전년 하셨어요. 그 얘기까지 들으셨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그 컷오프 됐을 때, 그때, 박영선 의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어이없어 하는 것이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5인방 그래가지고, 이제 박영선, 이철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더니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하래. 한 명이 없으니까 저 이종걸도 껴놓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마 어느 대목에 있어서 박영선 대표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워낙, 몰리는 하나의 정점에 박영선 의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그런 요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은 안티가 생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는 안 된다. 강한 안티가 있고 그 안티가 풀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나는 설명이 가능하고 해명이 가능하고 쉽게 풀릴 거다. 그 말씀하시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 제가 그래서 해명하라고 불렀더니 해명이 안 되고 느낌만 전달되고 있잖아요. 추미애 의원이나 이분들이 되면 당이 폐쇄된 느낌을 더 강화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거대 언론하고도 부딪히고 거대 검찰하고도 부딪히고 이제 삼성하고도 부딪히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부딪히고 뭐 한데 제가 한 번도 거기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굴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기초의 두 가지는 하나는 항일이고 하나는 민주인데요. 우리 헌법에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3.1운동과 4.19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가장 의미 있게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는가, 접근했는가. 그것에 버러미터를 두고 이번 아주 중체대한 시기에 당권을 결정해야 된다. 항일과 민주화가 내 몸에 다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내가 당대표가 나가게 되면,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 나를 뽑아달라. 쑥스러우세요?